대출도 무서워서 피하고 싶지, 집값도 떨어질까봐 그것도 좀 겁이 나지. 그러니까 무조건 안전한 길만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작월드TV의 아이작입니다. 네,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요 근래 열심히 한 2, 3일에 한 편씩 올렸는데, 오랜만에 한 일주일 만에 영상을 하나 올리네요. 네. 영상 오랜만에 올리는데,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냐면은, 추석 때 나 혼자 산다 추석 특집으로 김강규가 나왔어요. 김강규 아시죠? 배우 김강규. 약간 좀 대머리 형님. 아버지 뭐 하시노? 네, 김강규 형님이 나왔는데 이걸 보고 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좀 들었고, 요새 좀 이 얘기가 그 부동산 쪽에 좀 핫한 이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저도 제 생각을 좀 담아볼까 합니다. 뭐냐면은 평소에 제가 이제 유일하게 본방사수를 하면서 챙겨보는 방송이 두 개 있어요. 네, 하나는 라디오스타고 하나는 나 혼자 산다. 이거 딱 두 개인데 둘 다 MBC 거네요. 공교롭게. 라디오스는 그냥 뭐 주중에 그냥 한번 깔깔이 맛으로 한번 보는 거고, 금요일도 역시 한 주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금요일 밤에 이제 뭔가 이렇게 나 혼자 산다를 보면은 마음이 편하더라고. 재밌고. 그래서 꼭 챙겨보는 방송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나 혼산에 원래 원년 멤버였던 배우 김광규와 가수 육중한 이 두 분이 나오셨어요. 이 두 명이 오랜만에 게스트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본인들의 집 얘기를 한 거예요. 집 얘기. 명절에 모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친척들끼리 모이면은 뭐 너 집이 얼마니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 그런 것처럼 실제 이제 나훈산에서도 추석 특집이라고 해서 일부러 뭐 컨셉을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부동산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좀 내용이 좀 기니까 여기 영상에 담긴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이거를 이제 영상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캡처를 해가지고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김광규랑 육중한 이 둘이 굉장히 이제 나훈산을 통해서 친해진 사이인데, 이 둘이 어느 날 7년 전에 6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를 사려고 고민을 하다가, 김광규는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 집값을 잡으려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집값은 떨어질 거라는 그런 정부의 말을 곧대로 믿은 거지. 그러고 안 사고 기다렸어요. 게다가 그 아파트를 뭐 현금으로 다 그냥 살 돈이 없으니까 일단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김광규 이 형님이 대출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옛날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옛날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전혀 없었어요. 당시 그때만 해도 대출 받으면 무슨 난리 나는 줄 알았지. 그래서 나도 대출을 안 받았었는데, 이 형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던 거죠. 현금이 부족하면 당연히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지. 근데 이 형님은 오로지 현금으로만 집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대출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대출도 사용을 하기 싫고, 집값이 현재 너무 비싸다, 좀 있으면 정부가 어떻게든 집값을 떨어져 줄 테니까 나는 그 말만 믿고 좀 기다려봐야겠다, 그러고 안 샀는데, 반대로 육중한은 그냥 고민 없이 매수를 했어요. 사실 육중한이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육중한은 현재 부동산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베팅을 한 거겠죠. 물론 이제 대출에 대해서 TV에서는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아마도 대출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6억짜리 아파트를 웬만한 정말 탑스타 아닌 이상 6억을 한 번에 현찰로 딱 사기에는 힘들잖아요. 사실 육중한이 뭐 그렇게 뭐 탑급의 뭐 연예인도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육중한은 고민 없이 매수를 했는데, 7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됐냐. 그때 7년 전에 6억이었던 아파트가 현재 13억으로 더블이 됐어요. 더블이. 그러니까 김광규 이 형님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똑같은 집을 가지고 둘이서 고민했는데, 한 사람은 사서 13억이 됐고, 한 사람은 13억이 뭐야, 아예 아직도 집을 못 사고 결국 월세를 살면서 전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광규 입장에서는 엄청 빡치는 일이지, 솔직히 말해서. 나 같아도 빡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그때 잘못된 선택으로 이 10억이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6억 또는 7억의 차익을 본 거죠, 육중한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우물쭈물하고 망설이고 있다가 결국은 그 아파트를 못 산 김광규는 몇 년째 고통을 받고 있죠. 지금 이렇게. 이 형이 원래 전세 사기 해가지고 예전에 되게 유명한 일인데, 그 1억을 날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전세 사기 1억 당한 것보다 더 괴로운 집값 폭등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솔직히 1억 날라간 것보다 6억을 벌 수 있었는데, 6억 7억을 벌 수 있었는데 그게 제로가 됐으니까 얼마나 더 답답하고, 누구는 6억 벌었는데 나는 빵원이야.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열불통이 나는 거지. 대충 이제 간략하게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날 단 3분 분량의 이 아파트 이 부동산 토크가 우리나라의 집값 문제를 다룬 그 어떤 뉴스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부동산 카톡방이나 부동산 카페 같은 거를 보면은 이 얘기가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퍼나르기도 하고, 짤 같은 것들을. 이 PD, 뭐 나 혼자 산다 PD가 의도적으로 현재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내보냈는지 몰라도, 저도 보면서도 이렇게까지 부동산을 신랄하게 보여줘도 되나. 사실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거에 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거에 반대되는 내용을 이렇게 보내면서 집을 안 산 사람들한테 굉장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면서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육중하는 당시 이제 부동산의 흐름을 잘 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읽고 부동산은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다. 그리고 현재 흐름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이거를 재빠르게 캐치를 한 거지. 제가 봤을 때 육중하는 이런 센스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흐름에 대한 그런 파악, 이거는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흐름에 과감하게 편승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제 김광규는 정부의 말을 믿고 본인 스스로도 간이 콩알만 했던 거지. 그래서 우물쭈물 망설이면서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정부 탓을 계속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은 보통 정부 탓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뭐 하나, 정부가 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안 됐다고 해서 정부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선택은 본인한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사실을 김광규는 놓친 거예요. 무조건 이제 대출도 무서워서 피하고 싶지, 집값도 떨어질까봐 그것도 좀 겁이 나지. 그러니까 무조건 안전한 길만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또 대출 같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제 더 빠르게 그 흐름에 올라타면 그 시간도 절약되고 거기에 쏟는 에너지도 절약하는 방법이니까, 이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사람들이 안 좋게만 인식하고 있는데, 그 인식은 과감히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김광규가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안 좋게 되었지만, 어떤 투자든 그 반대도 물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케이스가 물론 존재하는데,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리스크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자리에는 항상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뭐 인생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늘 정체되어 있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뭐 금요일 저녁에 그냥 가볍게 보는 나 혼자 산다였는데, 이렇게 뭔가 저한테 깊은 울림을 주고 무슨 동물의 왕국을 보듯이 이런 냉혹한 자본주의 세계를 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네. 아무튼 우리 광규 형님, 비록 아직도 월세를 사시면서 집은 마련하진 못하셨지만 어떤 식으로든 빨리 내 집 장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광규 형 팬이거든요. 저도 배우 김광규를 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빨리 집을 장만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뭐 광규 형뿐만 아니라 아직도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을 사고 말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아직도 집을 장만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이거 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뭐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가 됐든 집을 빨리 마련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다들 꼭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빌면서, 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